귀여운 그림체라고 얕보다가 큰 코 다칩니다. 당신의 두뇌를 극한까지 몰아붙일 8번의 선택. 마지막 카드를 뒤집는 순간 모든 예상이 빗나가는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 20분 만에 전략 게임의 진수를 보여주는 화제작. 지금까지 카드게임 상식을 파괴하는 페러웨이의 진짜 매력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지만 강력한 퍼즐 요소를 가진 보드게임 페러웨이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캐치업 게임즈에서 퍼블리싱하고 조안네 스쿠피와 코렌틴 레브라시 디자인한 이 게임은 2명에서 최대 6명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카드 게임입니다. 평소에 사그라다나 세븐 언더스 대결 혹은 라와 같은 게임을 즐겨 하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게임 역시 여러분의 취향에 딱 맞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의 귀여운 아트워크만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게임을 시작해보면 작은 상자 안에 담긴 엄청난 두뇌 싸움에 놀라게 됩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는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안에 숨겨진 점수 계산 방식과 전략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페러웨이는 총 8라운드에 걸쳐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가 시작되면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에 있는 지역 카드 3장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앞에 뒷면으로 내려놓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준비되면 동시에 카드를 공개하고 자신의 줄에 배치하게 되는데 총 8장의 카드를 놓게 되므로 테이블 공간 확보를 위해 4장씩 2줄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카드 왼쪽 상단에 적힌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전에 놓았던 카드보다 더 높은 숫자의 카드를 이번 라운드에 내려놓았다면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성소 카드를 얻을 기회를 추가로 잡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줄에 지도 토큰이 보인다면 그 개수만큼 성소 카드를 추가로 뽑아보고 그중 가장 필요한 하나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높은 숫자를 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페러웨이는 끊임없이 선택의 딜레마를 던져줍니다. 라운드가 끝난 후 다음 라운드에 쓸 새로운 카드를 시장에서 가져올 때 이번 라운드에 가장 낮은 숫자를 낸 플레이어가 가장 먼저 카드를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높은 숫자를 내서 성소 카드를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낮은 숫자를 내서 남들보다 먼저 원하는 지역 카드를 선점할 것인지를 매 턴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페러웨이는 매 턴 어떤 카드를 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성소 카드는 점수를 높이거나 추가적인 점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거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높은 숫자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좋은 지역 카드를 선점하기 위한 낮은 숫자의 플레이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새로운 카드를 보충하면 시장을 다시 채우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8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카드를 배치하며 앞으로 다가올 점수 계산을 대비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카드를 노리고 있는지 파악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내 앞의 퍼즐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방해하기 위한 헤이트 드래프트를 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꽉 차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8라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8장의 카드가 놓여 있거나 성소 카드를 포함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카드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페러웨이의 진정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게임이 종료되면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앞에 놓인 모든 카드를 뒤집어 뒷면이 보이게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놓았던 8번째 카드부터 다시 뒤집으며 점수 계산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뒤집어 점수를 계산한 뒤 그 다음인 7번째 카드를 뒤집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첫 번째 카드까지 차례대로 점수를 매깁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페러웨이의 점수 계산 규칙 때문입니다. 카드를 공개했을 때 그 카드의 점수 조건은 이미 공개되어 눈에 보이는 카드들에 의해서만 충족됩니다. 즉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에 놓은 8번째 카드를 처음으로 공개해서 점수를 매길 때는 그 이전에 놓았던 1번부터 7번까지의 카드는 아직 뒷면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8번째 카드는 참조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 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게임 초반에 놓았던 카드들은 점수 계산 시점에 이미 다른 카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초반에 점수 조건이 까다로운 고득점 카드를 배치했다면 후반에 그 조건을 충족시킬 카드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카드들은 점수 조건을 발동시키기 위해 특정 아이콘들이 미리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선행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은 카드의 우측 상단이나 성소 카드에서 얻을 수 있는데 점수 계산 시점에 이 아이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카드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성소 카드 중 일부도
점수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역시 잊지 말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 독특한 역순 점수 계산 방식 때문에 페어웨이는 배우기는 쉽지만 잘하기는 어려운 게임이 됩니다. 룰 설명만 들었을 때는 다들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첫 게임의 점수 계산 단계가 되면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아, 이제 알겠네 라는 깨달음의 소리와 함께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라는 자책 섞인 한탄이 들려오는 것이죠. 보통 이런 실수는 인생의 선택에 대한 후회라기보다는 게임 내에서의 계산 착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플레이 타임이 긴 게임이었다면 이런 실수가 뼈아프고 좌절스러울 수 있겠지만 페어웨이는 호흡이 빠르고 금방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임이라 그 패배감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판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셜록 홈즈가 사건의 조각을 맞추거나 잃어버린 넥타이를 찾았을 때처럼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쾌감을 선사합니다. 물론 게임에 익숙해진다고 해서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게임의 혼란이 지나가고 게임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한 뒤에도 페어웨이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뇌가 불타오르는 퍼즐을 던져줍니다. 귀여운 일러스트만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8장의 카드를 어떻게 배치해야 효율적일지 내 손패와 시장 상황을 보며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카드와 시장에 깔린 카드들을 번갈아 보며 머리를 싸매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모으는지 견제할 틈조차 없을 정도로 내 앞의 퍼즐을 완성하는 데 정신에 집중하게 됩니다. 굳이 남을 방해하기 위해 헤이트 드래프트를 할 필요도 못 느낄 만큼 내 계획을 수정하고 최선의 수를 찾는 것만으로도 벅찬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중요한 게임이지만 카드를 사용하는 게임인 만큼 어느 정도의 운 요소가 존재하는 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카드가 따라주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선행 조건을 요구하는 고득점 카드를 야심차게 내려놓았는데 정작 그 조건을 충족시켜줄 아이콘 카드가 시장에 나오지 않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아 다른 플레이어에게 뺏긴다면 꽤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는 이런 운의 요소를 단순히 방치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지도 토큰이라는 장치를 통해 플레이어가 어느 정도 운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소 카드를 획득할 때 자신의 줄에 있는 지도 토큰의 개수만큼 카드를 더 뽑아보고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지도 토큰을 많이 모을수록 내가 원하는 카드를 찾을 확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뽑기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물론 지도 토큰이 있는 카드를 확보하는 것 자체도 카드 운에 달려있다는 점은 여전합니다. 이런 운적인 요소가 전략 게임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게임의 짧은 플레이 타임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운이 따르지 않아 게임에서 졌다고 해도 한 판을 외치며 리셋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억울함을 털어버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은 페어웨이의 큰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페어웨이는 작은 상자 안에 담긴 거대한 퍼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웅장한 전략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은 두뇌 회전을 원하지만 복잡한 세팅이나 긴 플레이 시간이 부담스러운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날 페어웨이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꺼내 들었다가 묵직한 고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제목은 페어웨이지만 보드게이머라면 책장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자주 꺼내봐야 할 게임입니다. 머리를 기분 좋게 태우는 브레인 버닝이 필요할 때,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짧고 굵은 승부를 겨루고 싶을 때 페어웨이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작은 상자 속에 담긴 거대한 두뇌 싸움, 페어웨이의 반전 매력 어떠셨나요? 귀여운 일러스트만 보고 방심했다가도 게임이 끝날 때면 금세 한 판 더를 외치게 되는 마성의 게임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보드게임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쁘남이었습니다.